네, 오늘은 독일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혜림님을 만나러 갑니다. 혜림님이 좀 멀리 사시는데 오늘은 쾰른에 와주셨고 한번 오늘도 혜림님의 이야기를 잘 담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죠? 저도 시키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맞다. 한국이 아니었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 얼마나 되겠어요? 켈른에는 4박 5일. 언제 떠나세요? 내일 아침 8시에. 아침 원래 이런 매장에 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겠죠?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요? 아이스 라떼 먹고 있어요. 되게 귀엽게 나오네요 메뉴가. 근데 그냥 크루아상이에요? 아 이거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크루아상이요? 네.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저 약소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 이제 진짜요? 아마 떠나시겠지만 여기 이스터 기간이라서 벌써부터 약간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독일에서 달걀 진짜요? 달걀 감사합니다. 초콜릿.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북독에 사시네요? 네 맞아요. 혜님은 원래 독일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전에? 유학생활 하기 전에? 예. 그냥 여행으로 잠깐 왔어요. 3일 정도. 아 진짜요? 민헨에. 저 사실 독일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혜림님의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건축학이랑 철학을 복수 전공하고 생명과학으로 부전공을 했는데 관심 있던 분야는 신경과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그 신경과학 중에서도 커넥텀이라는 게 되게 좀 이렇게 붐이었어요. 네. 제가 커넥터믹스 그래서 커넥터믹스 관련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다가 네. 그때는 이제 좀 더 이제 침습적인 실험을 했거든요. 네. 직접 쥐뇌를 보고 뭔가 이렇게 인젝션을 하고. 진짜요? 근데 제가 좀 그 생명에 대한 마음이 좀 약한 편이라 네네. 그게 또 잘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막 꿈에도 나오고 힘들어서 나는 뭔가 좀 비침습적인 혹은 아니면 컴퓨테이셔널한 거를 좀 결합해서 하고 싶다. 네, 이해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수업도 듣고 네. 아니면 관련 뭐 캠프 같은 거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지과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좀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뭐 철학적 질문이라던가 네. 근데 이걸로는 또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고 실험에 한계가 있으니까 심리학으로 갔다가 근데 심리학에도 저는 통계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신경과학으로 갔더니 거기서는 약간은 이제 아직은 철학적인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다 좀 허용이 되는 곳이 인지과학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석사로 인지과학을 갔고 현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건축도 했다 뭐도 했다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인지과학과에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노말한 사람처럼 녹아들어서 살고 있어요. 석사 몇 차세요? 저 지금 이제 7학기가 끝났고요. 석사 월- 7학기까지요? 아니요, 원래는 2년 과정인데 제가 좀 오래 걸렸어요. 이유가 이제 제가 돈을 벌면서 해야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그 이탈리아로 에라스무스를 다녀왔어요. 에라스무스는 또 뭔가요? 약간 교환학생인데 대학원생도 교환학생. 네, 유럽에선 석사도 교환학생을 갈 수가 있어요. 혜림님 그럼 학비를 많이 내는 편이세요? 독일에서? 독일은 이제 또 주마다 다른데 저는 학비를 안 내고 다녀요. 여기도 학비를 안 내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켈른도. 맞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다 이제 학비가 없고 이제 있는 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이유가 되시기도 하세요? 독일로 유학을 해야겠다. 네, 저는 학비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석사를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미국은 좀 돈이 많이 들고 독일이 일단 교육 수준 높고 영어 쓰고 학비가 없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공대가 좀 인지도가 높은 나라기도 하고 맞아요. 벤치도 그렇고 제조업 쪽도 그렇고 인지과학 쪽도 좀 인지도가 있나요? 되게 드립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뉴로사이언스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의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고 싶다. 근데 이게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실용적이지 않고. 네. 그래서 뭔가 실용적인 연구는 미국에서 많이 하고 네.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관한 연구들은 유럽 쪽이 좀 많이 다루는 편이다라고 해서 네.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독일에서도 뭔가 그런 흐름들이 확실히 와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과에서는 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잘 때 꾸는 꿈이요. 네, 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나
몇 년째 계신 거예요 지금 독일에? 저는 이제 4년 차예요. 3년 지났고. 그걸 만으로 3년. 맞아요. 많이 오래 계셨네요. 네, 맞아요. 독일어는 얼마나 잘하세요? 독일어는 커피 주문할 수 있고 기차역에서 연착 안내방송 나올 때 이해할 수 있다. 네. 다 할 수 있네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네. 문제 생겼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 안다. 하지만 프리토킹은 모티베이션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혜림님이 그 대학원 생활 하시는데도 영어면 충분해요? 대학원 생활 자체는 영어면 충분해요. 한국 학생들도 만약에 독일에 오고 싶은데 네. 독일어를 꼭 공부해야 하나라는 부담을 모든 대학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느낄 필요는 없네요. 없습니다. 영어만 해도 되는 지역도 네. 분명히. 영어 과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적혀 있군요 명확하게. 있어요. 네. 아예 그 독일 대학 찾을 때그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DAAD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그 한국어 버전도 있어요. DAAD 코리아 치면 거기서 이제 대학 찾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물론이죠. 많이 물어보세요. 단케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느낄 때는 한국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마땅한 좀 보상을 받고 있나?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나. 왜냐면 그 확실히 어쨌거나 그 뭐 연봉 차이도 이미 눈으로 보여지고 하니까 동일한 일을 할 때 대우가 더 좋다면 외국을 나가겠다. 이게 되게 좀 흔한 이유일 것 같고 맞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어떤 수직 문화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연구실은 좀 더 이제 작은 사회고 회사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덜한 환경인 거는 맞겠지만 한 살 차이 나는 선배가 저를 좀 하인처럼 부린다든지 뭐 커피를 막 갑자기 맡기고 아니면 교수님이 나가는 길에 뭐 자기가 먹은 햄버거 쓰레기를 버려달라 뭐 이런 이상한 부탁을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은 문화니까 아, 이거는 좀 부당하다. 독일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문화가 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덜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탈출을 고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나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 그리고 더불어 수직적인 문화로 내가 눌려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저는 독일에서 그런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거의 없었어요. 혼자서 연구하면 되고 교수님이나 뭐 선배 이런 그 관념도 없으니까 그런 거 없이 좀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 좀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삶을 그 꾸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푸시하지 않고 뭐 너가 논문을 꼭 끝내야 된다, 뭐 일을 끝내야 된다 이런 푸시가 전혀 없고 압박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달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날 수도 있고 약간 시간이 무기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워크 앤 밸런스, 라이프 밸런스가 주어지는 만큼 뭐 휴가도 있고 정말 휴식 시간도 많은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라는 질문이 새로 생겨나기도 해요. 근데 포스터에서 계속 물어봤거든. 궁금한 게 세금을 40%나 내면 자산은 어떻게 형성되고 집은 어떻게 사고 독일인들의 목표는 뭐냐. 또 목표가 편안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쟁 이후 세대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세대 독일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주변에서 이렇게 독일인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 좀 이미 자기의 그 부모님들이 그 자산이 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뭐 집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좀 모아놨다던가 그래서 약간 제가 만난 독일 친구들의 느낌은 아,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잘 유지하자. 그러니까 더 고군분투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나 한국은 내가 뭔가 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다리 올라가자. 네, 올라가자. 그랬을 때 뭐 그런 제약이 별로 없잖아요. 뭐 세금 40%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보상을 얻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독일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차피 약간 세금으로 다 떼일 거고 그럴 바에 약간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유지하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의 그 퇴근 후에 삶을 잘 가꾸자. 그래서 약간 그 휴식 시간을 진짜 자기의 시간으로 잘 써요. 취미생활 한다든지
가족, 연인, 친구를 만난다든지. 근데 뭔가 그러면은 독일의 젊은이들은 목표가 뭐예요? 자산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평온한 삶을 매일같이 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저도 목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하고 여행 분기마다 다녀오고 여름에는 뭐 스페인, 이탈리아,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는 독일의 느낌이 젊은 애들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은퇴 후의 삶처럼 산다. 우리가 기대하는 은퇴 후의 삶을 이미 독일 젊은이들은 살고 있는 느낌. 저는 약간 너무 파라다이스고 좋은데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져요. 좀 더 도전도 해보고 싶으시고 혜림님도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을 뭔가 사업도 해보고 싶으시고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독일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독일인들도 미국으로 많이 가고 베를린에 뭐 스타트업 이런 창업 캠프 이런 데 막 가서 도전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혜림님이 독일 석사를 마치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나라로 가보고 싶은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확장을 하고 싶은데 독일에 있으면 자꾸만 제약이 조금 걸리는 느낌이라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독일어를 완전히 잘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독일어를 잘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독일어를 열심히 해서 그거를 돌파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들이는 시간을 그냥 빼서 다른 데 쓰고 싶다. 저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약간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결국 선택하는 거네요. 독일식 방식도 있고 맞아요. 미국식 자본주의 방식도 있고.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혜림님이 얘기해주신 뭔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독일이 되게 패러다이스 같을 수 있겠지만 패러다이스 뒤에 되게 보링한 삶도 좀 있고.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그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개인의 목표도 좀 다르죠.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혜림님이 이 독일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경험한다는 그 외로움인데. 네, 제가 가기 전에 독일 네. 유학하신 교수님을 뵈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교수님이 외로움과 친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당연히 외롭지, 당연히 외로운 거 아닌가? 조언은 잘 들었지만 외로움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독일에서는 좀 약간 극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뭔가 문화 자체도 사람들 문화에 좀 껴들기가 어렵고 독일어 쓰지 않는 한 독일어를 써도 독일인 문화에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 들었어요. 친구가 되기 쉽지 않다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밖에 막 나와서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이렇게 나와서 막 뭘 많이 하는 문화가 아니라 다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좀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 많다. 어떻게 좀 그런 걸 극복하셨어요, 혜림님? 저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친구들 사귀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고 파티 이런 거 열리면 무조건 참여하고 뭐 연애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이랑도 온라인 통화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운동 가면 친구 사귈 수 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도 가고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극복은 못한 것 같고 그냥 외로움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더 이상 나랑 맞는 국가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좀 이렇게 떠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독일이 좀 특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윈터 디프레션 경험하셨어요, 혜림님? 매 겨울 경험합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실존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네. 독일의 겨울을 좀 햇빛이 안 들어와서. 네, 이게 진짜 자기 의지로 뭔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독일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독일인들조차도 우울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냐 물어보면 극복을 못하고 있다. 그냥 받아들인다. 공부를 더 한다거나.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해 본 게 혜림님이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주셨고 네. 지금 독일에서 뭘 하시는지도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은 제가 약간 여기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혜림님이 그러면은 독일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 유학을 준비할 때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가게만 해준다면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제 제가 붙었던 여러 가지 도시들 중에서 대학원들마다 각자 이제 도시가 다 다르잖아요. 그 도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살았을 때 유학 생활이 어떨지에 대한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독일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선택지가 있다면 합격하신 대학원들 중에서 그 도시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도시는
인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왜냐면 도시마다 또 문화가 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거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도시마다 홈페이지에도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열리는 뭐 문화행사 이런 것도 체크할 수가 있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중소나 대도시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도시라면 좀 학생들이 많은 소도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튜빙겐 뭐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북부의 뭐 뮌스터 이런 쪽이 약간 학생 도시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이렇게 활발해서 좋고. 그래서 왜냐면 유학 생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서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생활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공부가 흥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약간 주객 전도가 돼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잘 알아보시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조언이네요. 합격 이후에 이제 그거지만 그래도. 예. 근데 그게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은 석사 시작하는 이상 이제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쵸. 도시 선택을. 그쵸.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제일 후회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모범생 이과생으로서의 어떤 평생의 꿈이 약간 의사였는데, 저도 학벌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약간 의사가 너무 돼보고 싶었고 멋있으니까. 근데 약간 대학에 가서 분명히 다른 가능성들과 즐거운 것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그거를 놓지를 못해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2년을 재수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런 수능 중독이라는 얘기들은 이제 워낙에 많으니까 저도 약간 기한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2년 안에 안 되면 포기하겠다. 근데 안 됐고 포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하면서 너무 좀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느낀 게 나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좀 없는 성향이다. 그래서 좀 이거는 정말 공부 잘하시고 의사의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맞고, 저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로 바로 나갔고 교환학생 가고. 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맞는 삶을 찾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대 포기하고 되게 무섭고 앞이 안 보였거든요. 왜냐면 나름의 어떤 꿈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처음부터 다 이제 빌드업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아요. 해외 생활도 너무 즐겁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거는 좀 더 일찍 해외를 나왔다면, 좀 더 일찍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직면하고 그거에 바로 뛰어들었다면 그 2년을 나와 맞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 2년을 내가 이제 해외를 돌아다녔다면 좀 더 일찍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았을까.